우리 집 고양이 망고. 그리고 좀 보여드릴게요. 검사는 다 끝났고요. 네. 일단 엑스레이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엑스레이로 여기 심장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고양이들은 심장병이 있어도 심비대가 사실 잘 안 보여요, 엑스레이로는.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구분이 조금 힘들고요. 뭐 간이나 심장 같은 거 잘 있고 비장도 잘 있고, 그리고 뭐 VD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만세하고 본 건데 약간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보여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심실인데 이렇게 약간 불룩하게 보이고, 원래는 사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네, 되게 얇게 보여야 되는데 약간 불룩불룩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 본 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망고의 심장인데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심장이 잘 뛰고 있죠. 네, 근데 고양이들은 보통 심장병이 어떤 게 오냐면, 여기 보시면 비대성 심근증이라는 요질병이 많이 오세요. 뭐 사실 원인이 지금 밝혀진 건 없고요. 보통 유전 아니면 뭐 과한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 많이 생기고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냥 심실에 있는 심근이 두꺼워지면서 여기 심실 안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이게 이제 역류를 하면서 이 심방이 커지고, 심방이 커지면 요 전에는 이제 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폐까지 가끔 뭐 이렇게 혈액이 역류되는 수준까지 오면 이제 폐에 물이 차서 폐수종이 오고, 약간 그런 패턴으로 가면서 좀 악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약간 이제, 혹시 고양이 처음? 네, 처음에. 네, 고양이들이 약간 습성이 뭐냐면 아픈 걸 숨겨요. 애들이 이렇게 티를 내지 않아요. 강아지들은 약간 엄살도 부리고 그런 애들도 있는데, 고양이들은 티를 안 내고 약간 컨디션이 그냥 떨어지거나. 근데 이제 보호자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원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얌전하면, 네, 얌전한 게 이제 컨디션 떨어진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요 비대성 심근증이라는 질병이 거의 고양이 심장병의 90% 이상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고도 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심근이 두꺼워지면서 이 심근 두꺼워지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프로비움피, 아까 검사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호르몬 수치를 저희가 이제 키트로 찍은 거고, 그게 이제 양성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심근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얘네가 이 보상작용으로 계속 그걸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게 다행일 수 있는데 심근이 엄청 두껍진 않아요. 네, 엄청 아직 두껍진 어려서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안 돼서. 아니요, 제가 보기엔 초기에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행성이에요, 이 질병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히려 나이가 막 한 10살, 11살인 친구들이 이 질병에 걸리면 진행이 잘 안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성하실 때 발견하신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두께 자체도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은 4.3mm, 4.6mm고요. 이 부분은 지금 6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봐야 될 거는 여기가 이제 4mm인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가 이제 6mm 정도 나오는 거죠. 심실과 심실 사이에 그 두께가 6mm 정도 나오고, 기준은 5mm입니다. 정상의 기준은 5mm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다 라고 감별을 하는 거 5.5mm. 5에서 5.5는 약간 이제 그레이존이라고 해가지고 뭐 애매한 부분 리체크하자는 건데, 지금 이제 망고는 한 6mm 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 다들 달라요. 그러니까 고양이들마다 다른데 진짜 다 커져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얘처럼 이 그림처럼 여기만 커져 있는 애들도 있고, 좀 다양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역류가 약간은 있어요. 심하진 않습니다. 역류는 되게 마일드하게 있고, 이렇게 역류 있고, 여기 두께 다시 됐을 때 여기 6mm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판막이, 여기가 이제 대동맥이에요. 이쪽으로 나가는 게, 여기로 나가는 게 대동맥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대동맥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가 이제 오른쪽 심장 갔다 폐에 갔다가 왼쪽 심장 갔다가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이렇게 전신으로 순환을 하는 건데, 이제 망고 같은 경우에는 이쪽 심근이 두꺼워져 있다 보니까 이 판막이 대동맥을 가려요. 이것도 이제 LVOT라고 이제
약간 이제 막는 현상이 있는 건데 사실 사람에서는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저게 사람은 저게 있으면 약간 언제 어디서는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고양이는 지금 나온 연구 결과로는 사실 크게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증상, 세미라는 이제 증상이 있긴 한데 뭐 사실 수면과는 크게 연관은 없는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심근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심근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두껍게. 네, 그래서 심근이 두꺼워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정상인 친구들은 저런 두께가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FS 수치는 이제 수축 능력 보는 거거든요. 58%면 뭐 수축 능력도 양호하고 EF 수치도 이제 수축 능력 보는 건데 90%면 양호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만한 수치는 없었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혈액이 아무래도 여기서 역류를 하다 보니까 왼쪽 심방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좌심방 크기 잰 거예요. 대동맥과 사이즈를 비교해서 이렇게 비율을 보는 건데 정상은 1입니다. 정상은 1이고 이제 1.5 아래가 이제 그래도 그레이존 1에서 1.5는 그레이존인데 1.5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비정상의 거의 이제 딱 하한치죠. 네. 비정상의 하한치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뭐 폐동맥 속도라든지 혈류 속도 같은 거 측정해봤을 때는 막 그렇게 막 엄청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 이 A 수치도 이제 혈류 여기서 나가는 속도인데 요 수치가 원래 정상적인 경우는 이 피크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펌핑을 할 때 한 번은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고 이 A가 두 번째인데 이건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거를 짜내주는 건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혈액량이 쭉쭉 적은 거죠. 왜냐면 심근 비대증이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그래서 좀 줄고 보통 HCM이라는 질병이 있으면 다 저렇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 A 피크 그러니까 더 짜내는 거예요. 저 속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것도 심근 제가 재봤는데 여기는 한 4.8mm 정도 나오고요. 여기가 6.2mm. 여기가 심실 사이 그 공간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잰 곳이랑 똑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 6mm 조금 넘더라고요. 이것도 역류 정도 본 건데 약간 마일드하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E'이라고 해서 좌심방 압력 보는 거거든요. 이쪽 심장의 압력 보는 건데 요 수치도 정상입니다. 요거는 10 이하면 정상인데요. 지금 4.29 정도 나오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IVRT도 이제 그 약간 혈류 속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정도면 괜찮고요. 오른쪽 심장도 약간 역류가 있긴 해요. 이거 어디 갔어? 오른쪽 심장도 역류가 약간 있긴 한데 혈류 속도 자체는 뭐 괜찮아서 아마 심장약 먹으면 개선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지금 약을 쓸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고 그 배 초음파는 그냥 제가 서비스로 봐드렸거든요. 초음파 보는 김에 다른 거 크게 이상은 없었고요. 비장이 약간 큰 거 빼고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뭐 신장 다 괜찮았고 간도 괜찮았고 담낭도 괜찮았고 심장 여기 요거는 이제 반대쪽 신장이거든요. 이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장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먹을 때 계속 먹어야 돼. 네, 먹어야 돼요. 요거는. 근데 뭐 사실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심장약을 써야 돼서 심장 수치를 좀 다른 거 추가로 봐야 될 게 있어서 또 검사했는데 수치 정상이었고 프로비인피 수치가 이게 수치화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도가 약간 조금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추세를 봐야 돼서 찍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한테 나오는 수치가 일정하게 계속 보긴 해야 되거든요. 제 집마다. 그래서 59.2인데 사실 여기선 정상 범위긴 한데 요런 심장 초음파나 아까 키트 검사로 했을 때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심장약을 먹긴 해야 됩니다. 사실 요거는 스크린용이고 심장 초음파가 사실 그 골든 스탠다드긴 해요.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를 봐서 약을 먹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NI는 손상도 수치라고 해가지고 막 심근이 이제 막 커지면서 찢어지고 그런 막 손상도가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혈압이 너무 높아도 올라가고. 근데 뭐 그런 거는 정상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사실 원래는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보호자님께서 그 여쭤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네, 방금 들어올게요. 카메라 안아줘. 쌤 문 좀 닫아주세요. 이게 왜냐면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기대를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심장병이 그냥 일시적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어릴 때 조금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뭐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게 받았다든지 뭐 특정 어떤 상황 때문에 심장병이 왔다가 뭐 약을 먹고 한 3개월 뒤에 재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두께가 얇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오는 HCM이라서 TMT라는 질병도 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기대를 하시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면 요거에 너무 또 약간 꽂히시면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그 심장약을 먹이실 때마다 꼭 여쭤봐요. 얘 TMT 아니에요? TMT 아니에요? 약간 물어보시는데 TMT일 확률은 거의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나중에 만약에 TMT라고 나오면 그건 되게 좋은 거죠. 그냥 약도 안 먹어도 되고 그냥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TMT든 HCM 지금 걸린 질병이든 약을 먹어야 돼요. 일단은 약을 먹고 추세를 보면서 나중에 뭐 두께가 얇아진다든지 개선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는 약을 끊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한 가지는 강심제 심장의 수축력하고 그런 이완 능력을 조금 늘려주는 강심제가 들어가고요. 하나는 이제 혈전용해제가 들어가요. 사람도 쓰죠. 그런 고지혈증 같을 때 쓰는 약인데 이게 왜 쓰는 거냐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 이런 비대성 심근증이 심근이 두꺼워지면서 심실 공간이 좁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역류를 하면서 여기서 피가 고여요, 계속. 그러다 보면 혈전이 좀 잘 생기거든요. 강아지랑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전 용해제는 그냥 예방적으로 좀 들어가니까 혹시 뭐 피 같은 거 흘릴 일 있으면 지혈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고양이가 혈전 용해제를 먹어서 그렇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수술할 일이 있으면 네. 약간은 미리 말씀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조금 애기 컨디션 같은 거 보고 체중 증폭이라든지 뭐 심장의 뭐 그런 기능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거 보고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괜히 마취를 했다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약을 먹으면서 좀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좀 뵙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은 일단 2주만 먹고 2주 뒤에 재진 오시면 되고요. 그때는 뭐 검사를 막 전반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는 일단 뭐 컨디션 체크나 엑스레이 같은 거 찍고 약 더 어떻게 나갈지 그런 것만 결정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재진은 아마 한 달 뒤에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약이 종종 좀 안 맞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2주치만 약을 지어드린 거고 약은 이제 아침 저녁 약 계속 꾸준히 먹여주시면 됩니다. 약간 사람으로 치면 혈압약 먹듯이 이 친구도 계속 약을 먹여주셔야 돼요. 약을 먹다 안 먹다 하는 게 오히려 생각을 해보시면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약을 먹여서 막 능력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약을 안 먹이면 또 갑자기 능력이 안 좋아졌다가 능력이 좋았다 하면 오히려 심장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약을 좀 잘 먹여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면서 체중 증가도 아마 될 겁니다. 왜냐면 3개월 동안 사실 100g밖에 안 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건 아마 심장병 때문에 그랬을 거고 제가 혹시나 해서 사실 목표 초음파는 서비스로 봐드린 것도 하나가 이제 가끔 이제 복막염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어서 그래도 체중이 안 늘거든요. 그냥 제가 그건 감별하려고 본 거고 그건 아니니까요. 그냥 심장병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해주셔야 될 거는 따님분이 자주 보시나요? 제일 많이 보시죠? 네,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그 호흡수 봐주시면 돼요. 호흡수를 보시면 되는데 매일매일 보시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도 해가지고 1분당 이렇게 갈비뼈가 올라갔다 내려가면 한 번이에요. 요 호흡수를 다음에 오실 때까지 좀 체크해 주세요. 1분에 몇 회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1분 동안 재기긴 좀 힘드니까 한 10초 재고 곱하기 6 하시거나 15초 재고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이 호흡수는 제가 종이 같은 데 써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과하게 흥분시키지 마시고요. 과하게. 평소에 싫어하는 거 있으면 너무 놀래키거나 이런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진 않은데 자제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막 과하게 논다든지 그런 거는 안 해주시는 게 좋고 그냥 목욕 편하게 같은 것도 뭐 과하게 시키면 안 되겠지. 목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양이들이 이제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은. 네, 그래서 보통은 물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괜히 이제 목욕하다가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은 웬만하면 좀 자제해 주셔도 됩니다. 고양이들 알아서 혼자 깔끔하게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되고 맛있는 거 잘 먹여주시고요. 네, 잘 먹고 잘 크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기본적으로 마른 애들보다 찐 애들이 더 오래 살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잘 먹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는 한 B2, B1에서 B2 정도? B2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스테이지가 A, B, C, D로 나뉘는데
중에 B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B단계도 1과 2로 나뉘는데 이제 거의 2의 거의 초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설명 잘 해주셔서. 아,